싱어게인 원래 그 유명 가수전 시즌 1의 유명 가수전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노래가 한 70곡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거 그냥 다 듣기만 해도 오래 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이 이상형 월드컵으로 하면 라이브 방송도 하고 제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기도 나쁘지 않아서, 여러 가수를 섞으면 그냥 팬분들이 있어서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뭐 유명 가수전 이상형 월드컵, 뭐 싱어게인 1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하면은 팬분들이 많은 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가수별로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이승윤 가수님의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를 해봤고요. 싱어게인에 나오셔서 본인 노래 한 거 말고 그냥 이제 커버 무대를 한 게 듀엣 한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21, 22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작곡 빼고 듀엣 한 곡 빼니까 14곡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2곡만 그 유명 가수전에서 듀엣 한 곡을 넣고, 저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 2곡도. 그래서 16곡을 맞춰서 16강을 정했고요. 이게 예를 들어 있는 곡 다 넣고 랜덤으로 16강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 되게 중요한 노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딱 16곡 맞추는 게 좋아서 그런 식으로 16곡을 정했고요. 이 이상형 월드컵 하는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랜덤으로 2곡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한 곡을 정해서 올려서 가장 좋은 곡을 선택하는 게 룰인데, 일단 제가 선택을 해나가고요. 그것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 이건 아니다. 혹시 제가 이제 너무 2곡이 좋아서 선택이 어려울 때는 투표를 붙이는 형식으로 이 형식으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같이.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싱어게인 1에 나오셨던 이승윤님 이제 무대, 유명 가수전을 포함한 이상형 월드컵을 오늘 해보려고 하고요. 곡은 16강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곡이 설정이 돼 있고, 이제 나오는 대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강 첫 노래는 요거는 아마 히든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 1 때 뭐 전체 공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부르신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과 유명 가수전 때 이승철님과 듀엣한 우린이란 노래네요. 저는 이승철님의 우린이란 노래는 모르고 가리워진 길은 당연히 워낙 잘 아는 노래인데, 보일 듯 말 듯 거물거리는 그대여 길을 터주. 자, 노래는 2곡 다 듣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승철님과 듀엣한 우린. 못 지킬 약속이면 하지 말아요 우리. 이승철 우린이란 노래는 저는 처음 듣는데? 이게 원래 저보다 윗세대에선 뭐 유명했던 노래인가요? 그럼 최근 노래구나. 최근 노래를 한 거야? 노래는 나쁘지 않네. 이승철님한테 잘 어울리고. 가리워진 길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승윤님은 아마 요 노래에 이게 지금 전체 공개라고 이제 따로 공개된 음악이라서 그런 건지 그냥 전형적인 그냥 기타 어쿠스틱 그 반주를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래를 하셨는데, 이승윤님이 원래 저 노래 스타일이 딱 부르시는 창법이 항상 되게 강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가리워진 길하고도 좀 어울리고, 이제 가리워진 길이 그 사비의 멜로디가 사실 맛을 내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노래거든요. 이 가리워진 길을 커버한 사람들도 많고 리메이크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 부분을 유재하님 원곡처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승윤 님도 저 부분을 자기가 원래 부르는 그런 개성 있는 창법으로 잘 부르셔서 가리워진 길이 좋았고, 이승철 님과 같이 부른 우리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노래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거는 이승철 님이 주로 다 부르셔서 우린을 올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다음 곡은 이승환 님의 붉은 낙타와 망고 쉐이크, 이거 윤종신 님 노래죠. 그렇게 온통 다 멍이 든 억지스러운 것 기대와 내 곁은 아무도 나는 차라리 믿었던 친구 뒤에서 날 싣고 다녔던 원래 이 노래 아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근데 저 원래 이 노래 알거든요. Shake it up, 자 모두 흔들어요. Mango time, shake it to the rock. 아는 사람이 적을 텐데 저는 원곡 버전을 알고 있어서 이게 재밌다고. 왜냐면 원곡 버전도 윤종신 님이 이렇게 안 불렀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메탈처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좀 재밌었고, 자, 붉은 낙타와 망고 쉐이크였는데요. 일단 붉은 낙타는 그 이승환 님의 그 밴드 사운드인데 아마 그냥 지금 MR 깔고 지금 부른 버전이죠. 그래가지고 약간 사운드가 좀 심심하죠. 저는 원래는 원곡은 이승환님 붉은 낙타를 워낙 좋아하는데 약간 심심한 편곡이 됐고, 망고 쉐이크는 그때 듣고 윤종신 님이 이런 락 메탈에 어울리진 않지만 윤종신 님도 이렇게 하드락으로 불렀었거든요. 거의 지금 그냥 원곡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자 모두 흔들어. Shake it to the rock. 이제 이승윤 님이 부르니까 역시 윤종신 님 노래는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남들이 불렀을 때 빛이 더 나는 노래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승윤 님한테 훨씬 어울렸고, 이승윤 님이 락 베이스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붉은 낙타를 좀 되게 이렇게 되게 가볍게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승윤 님이 부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 트레이너 관점에서, 그러니까 발성적에서 볼 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붉은 낙타를 부를 때 원래 이승윤 님이 그 소리를 낼 때 이 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이 소리를 많이 내는 이유를 붉은 낙타를 들으니까 좀 선명히 알 수 있는 게, 이게 보컬 트레이닝에서 이제 귀신 소리 낸다고 하거든요. 주원, 귀신 소리.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소리가 성대가 가장 살짝 붙었을 때 나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서 이승윤 님은 저 스크래치를, 여기에 근육을 긴장시켜서 스크래치를 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노래할 때 항상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승윤 님이 노래를 하면서 완전히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스크래치를 내야 목이 상하지도 않고 가장 적은 힘을, 성대의 힘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붉은 낙타를 들을 때 계속 이렇게 하시길래 그 부분이 좀 들을 때 재밌는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붉은 낙타는 굉장히 자유롭게 부르신 것 같고 망고 쉐이크가 훨씬 더 어울렸다. 그래서 이 두 곡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망고 쉐이크. 자, 다음 대결은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불렀을 때인가요? 두 번째는 윤도현님의 사랑2네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내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와, 이 머리가 좋다. 일단 바람의 노래는 노래만 들으면, 딱 보컬만 들으면 저는 이 바람의 노래가 좋다고 생각해요. 사랑2보다. 사랑2가 원래 워낙 윤도현 님이 잘 부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편곡이
딱 정형화돼 있어서 노래를 이 바람의 노래는 되게 슬프게 잘 가볍게 부르셨는데 사랑2는 이 바람의 노래에 비교하면은 보컬은 바람의 노래가 좀 더 선명한데 문제는 사랑2가 이 편곡을 저는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편곡은 지금 브릿록,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승희님이 좀 좋아하시는 장르인 오아시스 같은 얼터너티브랑 그런 브릿락 스타일로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을 편곡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아마 윤도현님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랑2를 이 버전으로 편곡하는 거는 하나 더, 그러니까 이승희님도 저랑 비슷하게 이것을 이렇게 편곡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편곡 진짜 좋은데 멜로디 진행되면 윤도현님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약간 심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승희님도 그 생각을 했는지 중간중간 멜로디를 약간 엇박으로 바꾸거나 원래 들어가야 할 멜로디를 그냥 빼버렸거든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머리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윤도현님 원곡 생각이 나서 노래를 같이 그리다 보는데 중간중간 뭔가 빠져. 그러니까 원곡하고 이렇게 점점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가 점점 떠나서 마지막에 갈 때는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심심한데 멈추지 않고 그거를 또 들어가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집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특히 이제 첫 번째 버스에 원래 그 끝부분에서 한번 반복되는 부분을 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왔는데 편곡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사랑2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래만 딱 그냥 들었을 때는 바람의 노래를 더 잘하셨다고 느끼는데 여기서 너무 들을 게 많아, 사랑2에서. 자, 그 다음 곡. 그 유명 가수 전에 부르셨던 내게 캔디, 백지영님 노래죠. 그 다음에 이거 파이널에서 부르셨던 물. 이거 어려운 대결이 됩니다. 네가 원하는 그 원하는 그 말을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날아가. 내 귀에 캔디 꿈처럼 달콤해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자, 그 다음에 파이널에서 부른 물이에요. 하늘 펄지 말고 나만 봐줘. 아직 나는 잔뜩 목이 말라. 말라요. 내 머리가 어떻게 해줘. 일단 내게 캔디는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노래가 약간 라틴 계열, 얼반 록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되길래 이 내게 캔디를 듣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곡을 해석하려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라라라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딱 중간에 그 부분이 약간 들어보니까 이런 라틴 쪽으로 느낌이 좀 나네 해서 그 부분에서 캐치를 해서 이제 전곡을 그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 의승희님이 노래 자체도 그냥 원래 있는 멜로디대로 이 노래도 다 부르지 않고 그 자신의 느낌으로 약간 바꿨고 노래 자체를 잘했어요. 내게 캔디. 그리고 물은 제가 저번에 이거는 같이 들었었죠. 라디오 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이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런 편곡이 역시 이승희님한테 어울리는 편곡이기도 하고 노래 자체의 이 멜로디 흐름이 원래 이정님처럼 부르는 이정님도 소리를 이렇게 앞으로 쏘는 방식이거든요. 탁탁탁 쏘는 던지고 시작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승희님의 저 스크래치 창법에 어울리기 때문에 이정님 노래가 굉장히 어울리기도 하고 노래 자체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마 이 물이 이승희님이 그냥 보컬만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제일 잘한 노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노래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 싱어게인이 워낙 마스터링도 잘하고 해서 이 두 노래는 진짜 좀 어려운데 저는 아주 살짝 물에 조금 이 노래를 너무 잘했다. 유명 가수전에서 부르셨던 아모르 파티, 김범수님과 같이 불렀던 위로,
아모르 파티 말해 뭐해 소화살처럼 사랑도 지나 내 맘에 거치지 않아 오던 그림자의 흔적 깊은 곳 위험한 것은 나의 마음속 아모르 파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드락 편곡으로 갔는데 곡 안에 사실 되게 뭔가 이승윤님이 좋아하는 밴드나 노래에 그런 뭐 리스펙하는 그런 의미들을 좀 담은 것 같아요. 편곡을 보면 처음부터 중반부터 꼭 여러 곡에 되게 유명한 밴드들의 그런 전형적인 사운드들이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를 편곡하기가 당연히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거고 사실 이게 전형적인 훅이 아모르 파티는 그냥 아모르 파티 하고 EDM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래는 이런 전통적인 하드랑 그 편곡을 하면은 사비의 멜로디에서 질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곡 자체가 그 부분이 없어서 편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막 처음에는 이런 느낌 났다가 중간에는 다른 느낌 났다가 이렇게 해서 편곡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를 듣기 전에는 아모르 파티가 너무 강해서 아모르 파티 되겠거나 했는데 위로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뭔가 CCM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선율에다가 사운드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쿠스틱으로 가져오면서도 이승윤님이 노래를 부를 때 느낌으로써 그런 뭔가 약간 맑고 청아한 느낌을 보컬에서 분위기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놀랐고 이 노래가 되게 당연히 김범수님 노래니까 노래가 어렵거든요. 그냥 남자가 부르기에도. 근데 이승윤님이 그것을 너무 잘 불러서 의외로 전 이 두 곡 선택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여기서는 아모르 파티로 가겠습니다. 전 아모르 파티가 꽤 희귀한 편곡이다. 그 중에서도 치리치리뱅뱅과 소우주입니다. 아 이것도 어려운 그건데요. I can make you want me so wild 그거보다 나를 더 믿는 걸 먼 길을 다 따라봐 이제 않고 난 계속 달려가 겁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조금 더 높이 날아가 I can make you want me so 아 소우주로 갈게요. 아 이것도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긋한 밤들 사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그 자체로 빛나 치리치리뱅뱅이 워낙 그 임팩트가 강하죠. 그리고 이게 그 초반에 나온 노래여서 이승윤님을 좀 각인시켰던 노래니까 팬분들한테 의미도 있고 임팩트도 강하고 편곡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임팩트는 굉장히 강하다. 근데 제가 저번에 소우주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승윤님 편곡 중에서도 소우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 이승윤님이 이런 음악을 하길 좀 바래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형적인 얼터너티브 편곡을 해서 이런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이 있긴 있지만 잘 내는 밴드들이 많지 않은데 사실 아시아의 주변 국가에는 굉장히 잘하는 밴드들이 많은데 이런 음악을 이승윤님이 해주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거든요. 이게 그냥 무난하고 뭐 그냥 듣기 좋고 되게 막 사운드 좋고 뭐 그런 거 같지만 이렇게 편곡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리고 이 원곡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들이 그냥 노래를 딱 듣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수많은 그 레고 조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안 맞아도 거기서 이렇게 기분이 딱 엇나가요. 그러니까 이 소우주도 처음에 이렇게 한번 싹 사운드를 보여줬다가 가라앉고 멜로디 강조해서 이승윤님 보컬 강조되었다가 그게 또 벌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화음으로 이제 코드 진행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모든 악기들이 뛰쳐나와서 진짜 우주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은하수처럼 펼쳐지는 편곡이 중간중간에 뭔가 코드나 대리 코드 한번 잘못 넣으면 딱 우리가 감정이 깨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작곡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곡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7272뱅뱅을 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BTS 노래니까 계속 본인이 부르는 것보다 이때 그냥 무대로 하고 방탄 팬분들을 위해서 소우주로 가겠습니다. 허니, 러브 포엠. 그 섹시한 눈빛 나를 또 바라보았지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허니가 이런 거죠. 와, 저거를 그 어쿠스틱 편곡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고, 저는 7272뱅뱅만큼이나 허니도 진짜 잘한 것 같고, 특히 이게 막 이승윤님은 막 외치듯이 노래를 하잖아요. 이 가사가 원래 되게 이렇게 섹시하게 JYP님이 이렇게 꼬시는 노래인데, JYP님은 그냥 능수능란하게 꼬시는 느낌이면, 이승윤님은 그냥 집안에만 계시다가 오랫동안 여성을 못 만나다가 화가 나서 막 울분에 차서 꼬시는 듯한 느낌? 어쨌든 되게 울분이 느껴져서 굉장히 충격이었어. 어쨌든 허니를 이렇게 부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게 훨씬 노래는 좋게 표현되지 않았나. 러브포엠은 이게 소우주랑 거의 비슷한 편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편곡을 해야 돼, 이승윤님은. 러브포엠 같은, 소우주 같은, 이거 거의 소우주랑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90년대 락 음악이 전 세계에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그런 오아시스라든가 그런 얼터너티브 하시는 분들이 슬로우 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본조비도 뭐 얼레이즈 같은 슬로우 락을 했을 때 전형적인 편곡인데, 그것을 그 당시에 되게 무거운 사운드가 아니라 이제 브릿록, 브릿팝적으로 이제 세련되게 편곡한 게 이승윤이한테 가장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 러브포엠을 들으면서 이거 소우주 같은 느낌이 나는데 했는데, 노래는 이승윤님이 이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보였는데 그게 큰 이승윤님한테는 의미가 없는 게, 이승윤님은 그냥 음악으로 조지는 스타일이어서 러브포엠을 들으면서 저는 이거 거의 소우주와 동급으로 갈 수 있겠다, 편곡이. 이거는 진짜 아이유도 놀랐을 것 같아요. 아이유도 노래를 진짜 되게 잘 완성도 마스터링을 진짜 잘했거든요, 이 노래. 근데 이승윤님 편곡이, 이 노래는 제가 웬만해서 아이유 노래를 딴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래는 너무 이 편곡이 어울려요, 지금 이 슬로우락에. 근데 허니를 너무 저 어쿠스틱 편곡으로 한 거 자체가 너무 뛰어난데, 허니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음악만 들었을 땐 러브포엠. 이런 편곡이 진짜 좋네요, 이승우님이. 자, 16강 마지막 곡입니다. 싱어게인 1 때 부르셨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와 4월. 16강 마지막 대결입니다.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뻔히 티난다 4월이 간다 너도 숨 쉬고 숨을 쉬고 또 숨 쉬어봐 또 둘이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 이제 원래 곡이 가진 분위기를 지금 스타일로 편곡을 세련되게 잘 해서 극대화시킨 버전이죠. 원래 노래도 약간 이런 짙은 블루스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지금 들으면은 좀 심심한데 그것을 이제 이승윤님이 굉장히 사운드 풍성하게 넣어서 편곡을 굉장히 잘했고, 또 원곡 그냥 보컬도 약간 심심한 거를 굉장히 조금 더 살려서 노래를 불렀고요. 4월은 이것도 완전 다른 곡이 됐네요. 이게 양희은님 노래가 원래 양희은님이 가지신 그런 서정적인 느낌과
굉장히 깊은 슬픈 느낌을 이승윤님 버전으로 이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뭐 이승윤님을, 팬분들은 뭐 어느 정도 그 정보가 있겠지만 저는 거의 없잖아요, 정보가. 근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약간 소리가 이렇게 그 벽에 부딪혀서 답답하게 나올 수 있는 소리를 항상 답답하게 내면 답답하게 들릴 텐데, 그게 답답함을 표현하는 노래에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좋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승윤님이. 그래서 저는 뭔가 이승윤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싫어하거나 뭐 자신의 환경이 안 좋았다던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되게 누군가를 많이,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많이 뭔가 미워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실제로 겪었던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음악에서 굉장히 잘 표현하는데, 뭐 저도 사실 함부로 제가 그런 감정을 읽는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노래를 많이 가르쳐 보면서 그것을 테크닉으로 내는 사람과 진짜 감정을 느끼고 내는 사람의 차이를 어느 정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승윤님은 거기서 장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노래를 제가 들을 때도 이게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닌데 표현을 잘해. 근데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지? 라고 보면은 필요한 가사에 그 표현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뭔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원곡과의 차이를 두자면 주단이 훨씬 차이가 있죠. 원곡이 지금 들으면 굉장히 노래도 가볍고 사운드도 가볍고, 근데 지금 이승윤님이 그거를 굉장히 꽉꽉 채워놨어요. 잘 채워놨고, 이제 4월은 원곡 자체를 굉장히 잘 부르신 노래죠. 양희은님이 애초에 그 쓸쓸한 분위기를 잘 냈는데 이승윤님이 그것을 또 약간 다른 버전으로 잘 살렸다. 그래서 저는 곡을 이제 잘 만든 거는 주단이 훨씬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16강 마지막 라운드고, 이제 취향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뭘 잘했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마음이 더 가는 건 4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을 올리겠습니다. 자, 힘겨운, 앞으로도 계속 결국 힘겨운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8강입니다. 싱어게인 1에 나왔던 이승윤님 무대 8강. 8강 첫 대결은 유지한님의 가리워진 길과 방금 전에 나왔던 4월입니다. 이거 되게 비슷한 그 느낌의 대결이네요. 그대여 길을 터줘 내 몸이 녹아내린다. 이게 원래 그대여는 안아주어, 이 오 부분이 소리가, 이 발성적으로 소리가 딱 모여 있어야 듣기 좋거든요. 근데 원래 이승윤님의 버릇이기도 한데 이걸 항상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이 부분에서 일부러 더 좋아 아로 그냥 소리를 퍼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퍼뜨리고 말아서 오히려 개성이 딱 들어오면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선택은 4월로 가겠습니다. 자, 8강의 두 번째 무대는 배시부까지 선부시야 경은 어쩌면 또다시 밤 각자만의 꿈. 이건 뭐 망고 쉐이크 좋지만 소주한테 안 되죠. 소주 올릴게요. 자, 8강의 세 번째 무대는 물과 Love for M. 와! 완전 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Here I Am이 너무 센데? 전 물을 이승윤님 버전을 듣고 나서 이정님의 하늘을 달리다가 원래 달리는 노래잖아요. 완전 전형적인 노래방 가서 누구나 부르는. 그래서 와, 물이 더 좋은 노래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승윤님 물 버전을 듣고. 근데 Love for M이 이승윤님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해주긴 해요. 전체적인 곡의 완성도로 갈게요. 물로 갑니다. Love for M은 어쨌든 아이유 버전이 있어.
8강 마지막 무대.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두 노래도 지금 스타일이 워낙 다르죠. 제가 뭐 16강 때 다 리뷰를 했으니까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실 사랑2가 지금 오늘 나온 16곡 중에서 그냥 노래만 따지면은 그 높은 순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컬 이승윤 님이 노래를 이걸 잘했냐라고 따지면, 왜냐면 이 노래가 막 잘하기 어려워. 되게 느리고 정적인데 윤도현 님은 원래 소리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그래서 이승윤 님이 노래는 좀 어려워했지만 편곡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러브 포엠이 떨어진 게 아쉽지만 요게 딱 약간 궤를 같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랑2가. 어떻게 보면은 소우주, 러브 포엠, 사랑2가 이승윤 님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편곡. 아모르 파티도 뭐 원곡을 이렇게 뒤집어서 편곡하기 어려운데 편곡을 잘했는데, 그냥 음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딱 그냥 들었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좋은데 저 부분이 좋은데 보다 음악이 좋았던, 그냥 딱 음악이 좋았던 아모르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강입니다. 아모르와 4월. 아모르 올릴게요. 와, 여기서 이 두 노래가 붙습니다. 사실상 결승. 그냥 무대를 잘한 건 물이야. 물을 너무 잘했어. 근데 소우주가 이승윤 님이 가야 될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물을 많이 들으시고 선택은 소우주로 해야 된다. 자, 눈 감고 선택해. 이제 채팅 안 보고 선택해야 돼. 자, 이거 뭐 인정하시죠? 이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자, 싱어게인 1 유명 가수전 포함 이승윤님의 무대 16강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고요. 마지막 결승은 소우주. 몰라, 채팅 안 보여. 틀어서 잠재워, 여론 잠재워, 노래로 잠재워. 70억의 빛이 빛나는 70억까지의 볼 You got me.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름 같은 밤들 쏴 우리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소우주 편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미는 좀 여러분들 웃기려고 계속 한 소리고,